친구들 안녕하세요. 도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박수 막 쳐줘야 돼요. 네, 화장실 잘 다녀왔어요? 선생님은 물 한 잔 먹고 왔어요.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네. 자, 인물 탐구 보고서를 보니까 누구예요? 네, 흥성대원군 이하응. 이 사람 이름이 이하응이고요. 우리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흥선대원군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시대는 조선시대죠. 업적은 경복궁을 다시 지었고요.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요. 그쵸. 우리 양반에게 군포를 거두었습니다. 예, 이제 군대를 가는 대신에 내는 군포 있잖아요. 세금.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군포를 거둔 것을 평민에게만, 일반 백성들에게만 거두었는데, 이제 양반에게서도 군포를 거둔다고 하죠.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 흥성대원군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그런가요? 삼별천을 조직한 것은 이제 고려시대의 일이죠. 네. 고려시대 무신 정권기였던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이제 그 시대에 채씨 정권에서, 그 중에서 채씨 정권이 자기 사병 부대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이제 개인적인 부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삼별초가 이제 정부가 이제 그 당시에 몽골이 침략을 했을 때 몽골에 항복을 하려 하자 이 삼별초는 끝까지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 이렇게 옮겨가면서 끝까지 이 몽골에 저항을 한 것이 바로 이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바로 고려시대의 이제 그 최씨 정권 때, 네, 이 일이고요. 자, 그럼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되어 있네요. 통감부는 일본이 강제로 이제 을사늑약을 맺은 후 대한 이제 그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설치한 관청이에요. 예, 이 대한제국이요. 그쵸? 우리 이제, 선생님이 앞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대한제국이라고 고종황제가 잠시 그렇게 통치한 기간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 이제 그 통감부를 말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배울 거예요. 요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두자고요. 그러니까 흥성대원군도 아니죠.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그렇죠. 서원을 대폭 정리를 하였죠. 네, 이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업적이 되겠죠. 한산도 대첩을 이끌었다. 그런가요? 아니죠. 요거는 누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되겠죠. 자, 밑줄근 이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외교장각을 다녀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 이제 이때 외교장각, 그때 파손이 이제 많이 됐는데, 그걸 이제 다시 복원한 모습이 보이네요, 사진에. 자, 그래서 외교장각을 다녀와서,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의궤를 이렇게 보관하는 그러한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일대를 갔는데,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1866년 프랑스군이 침략한 이 사건으로 이제 의궤 등이 약탈된 거죠. 의궤라는 것은 조선 왕조의 행사 같은 것을 뭐 글이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책 같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궤 등이 약탈당하였다. 그래서 관련 사진, 이 외교장각의 모습이 보이네요. 아, 프랑스군의 침입, 강화도. 뭘까요? 예, 바로 1번 병인 양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군과, 그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한 미군과 있었던 또 이 강화도에서 있었던 그 양요가 또 신미 양요가 되고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묘호라는 뭐죠? 정묘호라는 우리 이제 이 앞전으로 가죠. 앞에 정묘호라는 이제 1627년에 후금이 이제 뭐가 되죠? 나중에 청나라로 바뀌죠. 이제 후금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 바로 이 정묘호란이 되고요. 이때 이제 또 후금이 다시 청나라로 바꿔가지고 다시 또 쳐들어온 게 바로 우리가 더 이 정묘호란보단 더 잘 알고 있는 뭔가요? 네, 그래 병자호란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운요 사건은 우리 오늘 배웠어요. 그죠? 이제 1875년 일본의 군함인 운요호가 이제 강화도에 침입하여서 조선군과 이제 충돌한 사건이 바로 이 운요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로 뭐가 돼요? 예, 조약 체결이 되죠. 어떤 조약? 강화도 조약 체결에 이제 구실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번은 병인 양요가 되고요. 자, 3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재현 장군의 수작이.
그렇죠. 이 깃발. 여기 수 글자가 써 있는 이 깃발. 신비한 형태 미군에게 빼앗긴 요 숫자가 쓰인 어재현 장군의 깃발이 2007년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예, 미국에 이제 요구를 했어요. 계속 돌려달라고. 그래서 2007년에 우리나라로 돌려주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봐. 1번 집강소가 설치된 배경을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집강소는 그렇죠? 우리 동학농민운동 때 설치된 것으로 이제 농민들이 고을을 다스리던 이제 스스로 고을을 다스리던 그런 임시 기구가 되겠어요. 집강소는. 자, 2번 아간 파천이 일어난 원인을 조사한다. 이제 다음 단원에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 배울 건데 아간 파천은 을미사변이라고 해서 이제 이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 그 당시의 왕비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해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한 사건이 바로 아간 사건, 아간 파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너럴 셔모노 사건의 영향을 살펴본다. 그런가요? 그쵸? 미군. 기억나냐? 신미양요. 예, 맞아요. 제너럴 셔먼 사건 영향을 살펴본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신미양요가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한 조항을 살펴본다.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 조항은 이제 운요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맺어진 조약이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이제 조약이 되고요. 이 조약의 조항을 알아보는 것이랑은 요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열강의 침략과 조선의 개항이 있네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병인양요는 프랑스랑 먼저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그렇죠. 1866년 다음에 1871년에 신미양요. 이번엔 미국 쪽에서 제너럴 셔먼 사건을 계기로 그 다음에 1875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강화도 조약이 맺어져요. 이 강화도 조약은 무엇을 계기로 그렇죠. 일본의 군함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그렇죠? 맺어지게 되는 거죠. 6.25 전쟁은 우리 친구들 잘 아나요? 알죠? 얼마 전에 6.25 전쟁 기념일이었죠. 1950년 그쵸? 북한이 이제 남한으로 침입을 하면서 남침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6.25 전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봉오동 전투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일본에 우리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배우는 이제 전투가 되는데, 1920년도에 홍범도라는 이제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이에요. 이제 독립군들의 이제 전투 중에서 이 봉오동 전투가 아주 계기로 아주 크게 이런 일본군에게 승리를 하는 계기로 이제 그 다음에 뭐 또 청산리 전투라던가 뭐 그렇게 또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럼 홍경래의 나는 우리가 배웠던 거죠. 홍경래의 나는 이제 우리 이 앞에서 바로 세도 정치 시기인 그쵸? 그 외척이 정치를 하던 그 세도 정치 시기인 1811년 이제 평안도 저 북쪽 지역의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에서 이제 불만을 가진 이 홍경래가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난이 바로 이제 홍경래의 난이죠. 이 당시 봉기에는 농민, 상인, 광산, 노동자 등 이 되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 난에 참여할 만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나라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익현 그죠?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도끼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 우리의 땅과 집이 모두 황폐해지고 나라 또한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그죠? 뭘까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이거는 우리 뒤에 가서 배울 것이지만 안중근 우리 안 배워도 아는 분들이 더 많죠. 요렇게 요 보이나요? 네, 여기 네 번째 손가락 없고 이렇게 예, 안중근 선생의 이제 그 조약 같은 거 막 그런 거 맺은 거에 보면은 거기 종이 이렇게 탁 찍혀져 있잖아요. 도장처럼. 자, 항일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이제 우리 배울 거니까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람은 안중근 그죠? 만주의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이라는 거 그냥 그래 기억으로 우리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그쵸? 자, 항일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그렇죠. 이분은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일본과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고 이제 막 그러니 이제 어떻게
이제 항일 의병장으로 이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하였다 되는데요. 이 남북 연석회의라는 게 일단 뭔지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죠. 그래서 남북 연석회의라는 거 이제 1948년 이제 나중 일이죠. 나중에 이제 4월 이제 남쪽과 북쪽이 이제 그 6.25 전쟁 이후로 지금 이렇게 갈라졌을 때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평양에서 개최한 정치 회담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이제 6.25 전쟁이 되기 전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남북 연석 회의는 이제 아직 그 전에 1948년 4월쯤에 이제 남북의 이제 그 정치적 그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평양에서 모여서 이제 통일 정부를 우리 수립하자 해서 이제 평양에서 개최된 정치 회담입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사람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사람은 김구 선생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외에도 김구와 같이 일한 뭐 안창호, 그렇죠? 그다음에 박은식 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뒤에서 독립운동이나 뭐 그런 것들 배울 때 또 알게 될 거니까요. 이름 정도 기억을 해두자고요. 자, 그럼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오늘 99인들이 선해청을 습격했다. 그동안 별기군이라는 신식군인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고 밀린 월급을 받은 쌀에 월급이 막 1년치 막 밀려있는데 그 1년 만에 받은 월급이라고 받은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이거 거의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다. 이렇게 해서 99군데가 난을 일으킨 게 바로 이모군란이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말 해도 너무하죠. 네, 같은 그 군인인데 이 99군데들과 이렇게 신식군대를 차별을 했어요. 자, 그래서 1번 신미양요. 우리 계속 나와요. 그래서 1871년 미국이 광화도를 침략한 사건. 그렇죠? 미국이 침략한 사건 신미양요. 그렇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미국. 그리고 을미사변. 을미사변은 이제 다음번에 배울 내용인데요. 1895년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모였던 당시의 명성황후가 이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바로 이제 을미사변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한 나라에 그쵸? 왕비를 막 그 자객을 보내서 죽일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한 비극적인 그러한 역사입니다. 자, 아간 파천 보겠습니다. 1896년 이제 고종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을미사변이 있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고종이 일본이 계속 이제 그렇게 명성황후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요. 그래서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일본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사관으로 이제 그냥 피신한 피하러 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모군란 99군데 반란 그죠?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인물이 주도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은 나는 박여호 등과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계로 그러니까 우체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지금 같으면 그래서 감행했어. 이 거사를 감행했어. 새로운 정치를 꿈꿨지만 우리의 거사는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지. 네, 바로 누구예요? 네, 김옥균이죠. 네, 김옥균이 했던 이 바로 갑신 정변이 되겠죠. 네, 3일천하라고도 부르는. 자, 그러면 이 가보개혁을 2번 가보개혁을 볼까요? 가보개혁은 이제 여러 번에 거쳐서 한 번에 그 근대화를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하는 계획인데요. 이제 1844년에서 1896년까지 이제 고종 31년부터 시작을 해서 고종이 추진했던 일련의 이제 여러 개혁 운동들이 바로 이 가보개혁이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 되는 거죠. 네, 근대적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있었던 신분제, 예, 그러한 것들도 뭐 이제 인간을 평등하게 하자, 뭐 그러한 내용들도 들어있고요. 그러한 개혁들이 여기서 이제 차차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 폐지도 되고, 네. 자, 그 가보개혁의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울까 하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도 이 근대적 가보개혁 기억은 해주자고요. 자, 그럼 이모군란은 방금 전에 배웠죠. 구식군대가 신식군대인 별기군의 그 별기군과의 차별에 이제 반발을 해서 일으킨 그 난이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고요. 아간파초는 방금 전에 또 배웠듯이 우리 고종 황제가 그리고 이제 을미사변을 계기로 이제 일본의 그렇죠 눈을 피해서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을 한 그게 바로 아간파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사람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은요 사진 보이나요? 네, 의부죠. 여기 이분 그쵸 이분. 지금 여기 이분. 자, 이 사람은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인 이 사람입니다. 재판을 이제 받으러 가는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녹두장군이라고도 불리었던 이 사람이죠. 누굴까요? 녹두장군 전봉준. 그렇죠. 정답은 4번. 녹두장군 전봉준이고요. 나머지 보기분들도 한번 볼까요? 오, 김옥근 반가워. 어디서 봤어요? 네, 여기서 봤죠. 이분입니다. 예, 갑신정변을 주도했지만 3일 천하 4일 만에 끝났다. 그래서 3일 천하로 끝난 이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이 되겠고요. 그리고 김자진은 이제 우리 나중에 뒤에 아까 우리 봉오동 전투를 이끈 이분 홍범도와 함께 이제 뒤에 이제 그 청산리 대첩이라고 해서 청산리에서 아주 크게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그래서 김자진 장군도 우리 뒤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그때 독립운동을 한 그 사람들의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은 이제 청산리 대첩의 장군이죠. 자, 그리고 유득궁은요, 우리 지지난 시간쯤에 배웠을까요? 네, 이제 유득궁은 발해고라는 책을 써서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불렀다고 주장을 한 이제 최초로 이제 남북국 시대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한 바로 최초로 주장한 그 유득궁이 바로 이 유득궁. 예. 그래서 뭐 발해고, 예, 그렇죠? 발해의 역사도 우리나라의 역사다라고 해서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통일신라와 발해 같이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전봉준이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 선생님이 빨리빨리 끝내주려고 지금 말도 빨리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친구들 어렵지 말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되 좀 핵심만 해주고 넘어가려고 힘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20분 안 넘겼어요. 17분입니다. 네. 친구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앞에 살짝 쑥 이렇게 넘겨보고요. 오늘 이거 많이 했다. 오늘 이 시간에 끝내자. 그렇죠? 그러한 각오로 또 보자라는 각오 말고 이따가 또 보면 되지.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말고 몰랐던 거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서 바로 끝내고 넘어가자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고요. 구호 한번 외치고 마쳐보겠습니다. 역사는 즐겁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녕.